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때는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가장 핫한 플레이어로 떠올랐다는 사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팝, K-드라마가 한류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K-방산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범한 아저씨부터 밀리터리 마니아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이 놀라운 K-방산 성공 신화. 오늘 제가 쉽고 재밌게 파헤쳐 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 방산의 비밀스러운 성공 스토리를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이제는 방산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를 설립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총 한 자루, 포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외국에 의존해야만 했죠.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무기들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심지어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K21 보라매, 전투기까지.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 이 무기들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성공 요인, 바로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죠? 뭘 사든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무기의 가격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수요 증가 속에서 한국산 무기들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죠. 이 가격에 이 성능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들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가격은 괜찮은데 성능이 아쉽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방 선진국들의 무기들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수출 절차, 그리고 긴 납기 기간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산 무기들은 성능은 최상급인데 가격은 합리적인 말 그대로 가성비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높은 생존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쟁국 대비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 자주포계의 명품으로 불리고 있죠.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혹독한 추위와 거친 지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K9의 성능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신속하게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K9과 K2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성비와 신뢰성 덕분에 한국은 2022년 방산 수출 규모가 무려 174억 달러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고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3년에도 약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수치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상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 방산 국가로 전 세계에 각인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력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격만 싸다고 팔리는 건 아니겠죠? 결국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한국방산은 단순한 조립 생산이 아니라 핵심 부품부터 첨단 무기 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무기 한두 개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방산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K 흑표 전차 같은 경우 국산 변속기 개발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국산 명품 전차로 거듭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는 K 흑표 전차의 핵심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이미 여러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FA-50을 도입하여 자국 공군의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FA-52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과 뛰어난 조작 편의성, 그리고 충분한 전투 성능을 겸비한 최적의 경공격기임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지만 미래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미래 전장에서 한국의 제공권을 책임질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축적이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는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출지원위원회 같은 협력 체계도 만들어서 방산 수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위원회는 방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연주자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한국 방산 산업은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놀라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개발, 현지 생산 등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 바로 든든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산업이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성장하기 어렵겠죠. 특히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지원이 없으면 방위산업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는 방위산업을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는 방산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상 과정을 조율하며 금융 지원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외 순방길에 방산 세일즈를 하고 정상회담 의제에 방산 수출을 포함시키는 등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한국 방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는 한국산 무기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곧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판단인 것이죠. 마치 든든한 아버지가 자식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방산 성공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공 요인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고 파는 것을 넘어섭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면 그 나라 군인들이 우리 무기를 운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술 교육이나 부품 공급 등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군사 협력은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해당 국가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산산업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매출이 약 86.8%나 증가하고 고용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다는 거죠. 방산산업은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첨단 소재, 전자, IT, 항공우주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 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정책,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보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무기 수출 계약에는 종종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이 포함되는데 이는 수출 대상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더욱 깊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경제 발전과 외교적 위상 강화라는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공 요인, 바로 역사적 발전 과정과 위기 속 기회 포착입니다. 아까 제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ADD 설립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방위산업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절박함과 간절함이 지금의 K-방산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피땀 흘려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전 세계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빠르게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기존 서방 선진국들의 방산 산업은 갑작스러운 대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밀려있는 주문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늘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유사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말 대단한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서방 표준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환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는 NATO 회원국들과 같은 서방권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심리적,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축적된 실전적인 운용 경험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며 끊임없이 발전시킨 무기 체계들은 그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보다도 강력한 성능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방산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유례없는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박함에서 시작된 자주 국방의 꿈이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핵심 기술, 특히 항공기 엔진이나 첨단 부품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핵심 센서나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무기체계 분야에서도 더욱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출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 대상국과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후 지원 서비스 및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무기 수출 규제 및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소총 한자루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전차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계를 넘어선 기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대한민국 방산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성공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전략,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력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그리고 역사적 발전 과정과 위기 속 기회 포착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금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무기를 잘 팔게 되었다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방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주 공간을 지키고 지구 평화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병사나 드론 부대, 혹은 사이버 전장에서 활용될 첨단 방어 시스템 등 상상 이상의 기술들이 K-방산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소개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K-방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K-방산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